그럼 혹시 이제 팀과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뭐 너가 팀과외나 뭐 비밀과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일단 비밀과외는 내가 알면 비밀과외가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대치동 학원 공부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좀 특징이 있을까? 정말 많이 다녀 학원을. 많이 평균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달라서 평균이라고 낼 수 없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좀 끌어오면 나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 7일 곱하기 2를 넘어서는 막 15개. 이 정도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봤어 실제. 특히 의대나 이공계 지망한 학생들을 사이에서 학원이 15개? 학원 15개. 뭐 들어보면 수학을 3개, 생명과학 3개 이런 식으로 다니더라고. 아, 같은 과목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건 되게 놀랍더라고. 나 순간 15개라고 해가지고 국영수 다는 거 이게 15개가 안 되는데 나도. 해가지고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 아직도 다니나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피아노, 태권도 말이 생각난 건데 정말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사나 뭐 면접 같은 거, 자소서, 그러니까 생기부 굳이 학원을 안 가도 되는 부분?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성이 조금 일단 높고 특히 이공계 위주로 정말 같은 과목도 중첩해서 많이 다니고 하루를 그냥 학원을 4개 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주말에? 아이들도 많이 봤어 나는. 와, 하루에 어떻게 학원을 4개를 가지? 나도 이건 이해가 잘 안 이해가 되는데. 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학원을 안 다니기 시작한 거지. 난 물론 분과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보장이 안 되면 성적은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학원을 끊으면서 잡고 초반에는 진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어. 너 남들 다 간 학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지만 좀 용기 있게 강단을 했더니 성적도 많이 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장기적으로 좀 잘 잡힌 것 같아.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럼 학원을 이제 완전히 다 쳐낸 거야? 고3 때 가서는 내신은 다 쳐냈고 수능은 유명한 선생님들 좀 보러 가는 느낌으로 몇 개 갔었고. 이제 오늘은 대치동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공부 습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대치동 학원 시스템이 너가 생각하기엔 물론 체계적이지 물론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게 좀 목적이 진짜 애들을 순수하게 잘 가르치기 위한 걸까? 일단 나도 과외 같은 거 우리가 해보면 학생을 가르칠 때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랑 정말 그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는 나도 느끼잖아. 그건. 그치, 우리도 이제 과외를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다르지. 느끼는데 전국에 계신 학원 관계자들과 강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대치동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면 뒤처진다는 그 딜레마에 몰아넣고 그 공포증을 이용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등쳐먹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나는. 약간 대치포비아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나 사실 좀 고3 때 공부하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카메라 줌될 때 애들 닭장처럼 있는 거 보고 나서 왜 저렇게 있을까? 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 그 맨 뒷줄에 있으면 이걸로 태블릿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되게 좀 의문이 드네. 선행 경쟁 아니면 줄서기 경쟁 앞자리에서 보는 건 맞아 나는?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치. 학원에서 살짝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온라인으로 안 하는 것도 그런 경쟁심을 살짝 유발해서 뭘까 목적 없이 학원 시스템 안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나는. 맞아, 그건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단 학원을 대치동에서 다녔었고 중학교 때 아까 그 이사 오기 전에는 목동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목동 거기서도 이제 학원을 다녔던 건지. 강서구에 살 때도 이제 강서구엔 학원 인프라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거리 되는 목동에 가서 학원을 다녔었어. 그럼 이제 너가 중학교 때 느꼈던 목동의 교육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느꼈던 대치동의 교육열 혹시 뭐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더 세다거나 이렇게 너가 체감한 부분이 있었으면.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둘 다 세? 둘 다 센데 대치동이 훨씬 크지. 그 규모나 규모가 인프라나. 압도적으로 크지. 목동 같은 경우는 라면 끓이는 냄비? 여기는 용광로. 약간 용광로. 공부해야 돼. 대치동이 이제 그냥 대한민국 원탑 교육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 또 최근에 대학교 가도 목동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번에도 뭐 교육열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규모 인프라의 크기 차이는 좀 있어도 열기 자체는 비슷비슷하다. 역시 콘서트장은 어디든지 열기가 끈끈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들은 소문인데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돼지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지 실제로 부모님의 영향력이 대치동 사이에서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지가 좀 궁금해. 예민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돼지엄마란 단어를 촬영 들어와서 알게 된 단어야.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좀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하시는 부모님들일 듯하더라고. 근데 뭐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생각을 해봤을 때 없었다고 말하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존재들이 은연중에 조금씩 있었다. 약간 부모님들 간의 카르텔이랄까? 그런 걸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카르텔이랄 게 교육기관, 뭐 사교육을 받는 정보력에서도 있었고 대학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전반에서도 그걸 조금 깨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래서 일단 잘 알고 계신 분이 센터에 계시고 그 이후로 이제 친하신 분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내가 느꼈던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지. 학원 정보를 그냥 이 학원이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이걸 넘은 거야? 넘어섰다고 느낀 건 우리가 이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치. 뭐 정말 박광일, 현우진 이급은 아니더라도 기저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한 시간을 잡아서 정말 소수의 수업을 해. 8명. 그러니까 대치동 대형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8명짜리 강의를 하는 게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해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팀과 외. 팀 수업은 되게 빈번했다고 생각이 돼. 특히 내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팀 수업이 모이는 게 그 8명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쌤을 섭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지. 일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돼지엄마나 부모님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거고. 그럼 혹시 이제 팀과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뭐 너가 팀과외나 뭐 비밀과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비밀과외는 내가 알면 비밀과외가 아니겠지?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고. 아, 좋네. 팀과외는 굉장히 빈번하다고 느꼈어. 특히 내가 1학년 때 이제 이과 아이들과 많이 다녀봤을 때 좀 정보 유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신, 수학, 국어, 영어, 뭐 과학 탐구 같은 거는 우리 학교는 내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치.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커버가 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혹은 유명하지 않아도 학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팀과외가 좀 횡행했던 걸로 기억해. 내 기억에는. 그러면 너는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나는 뭐 팀과외는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정보력도 딸리고 이런 관심도 없었으니까 해보진 못했어. 얼핏 들어도 일단 그 현강을 하는 선생님이면 되게 시급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저도 뭐 팀과외라는 정말 고립된 소수 집단 그리고 유명 선생님들이 우리만을 위해 강의한다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심하게 비싼 돈을 받는 걸로 들었고, 근데 그런 게 그 돈 투자한 거,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난 회의적이야. 그치. 아웃풋은 뭐 얼마나 나올지 저희는 모르겠으나 뭐 학생들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돈에 맞는 그 정도의 대가가 돌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1000대 아니에요? 1000단위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5, 600? 시급이 5, 600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한 2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급 정도로 느꼈던 것 같아. 시급도 세다, 확실히. 근데 이게 비싸니까 그것도. 시급 말도 안 돼. 근데 팀이니까 그쵸. 다 한 명씩 20. 딱 몇 개 안 되는 사례인데 2만원 시급이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 오지네. 기가 막힌다.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너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중3 말이겠지? 그럼 이제 너가 졸업한 대치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대치동보다는 교육열이 살짝 적은, 살짝 약한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고 싶은지. 다시 돌아가야 돼?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데 굳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면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아. 다시 교육열이 센 곳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도와주는 게 별로. 나는 수시라서 그래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시로 간 친구들은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학원에 가서 대입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게 있는지 이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어서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열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교육열이 세다고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이쪽에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때, 좀 교육열 센 곳의 고등학교를 좀 추천해?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이유는 그거지. 우리가 서울대에 와서
느끼는 부분인데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치, 열심히 해야지. 사람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맞아. 맞춰서 공부량도 정해지고 의지도 정해지고 하다 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가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런 곳에 와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런 측면에서는 추천할 수 있지. 충분히 자기를 적응하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1등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세요. 본인을 충분히 발전시키시고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못 받아들인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고등학교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1등을 하셔서 좋은 학교에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 사바사예요. 맞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대학교 입학한 입장에서 좋은 대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하는 건 저 자신에게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정말 좋은 혜택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노력해서 대학을 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리고 여러 서울대 학생들은 20년이라는 긴 인생을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만 두고 달려왔는데 그게 끝나고 가수가 콘서트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내려왔을 때 성취를 하고 끝났을 때 정말 많은 그 늪에 빠집니다. 상실감이나 맞아요. 현타에 빠지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은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 입시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어차피 3, 4개월만 지나면 내가 서울대에 왔다는 그 자신감이나 프라이드는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쳐가는 좋은 종착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꼰대스러운 말로 제가 대학 가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대치동 살면 어떤 기분이냐? 그냥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밥 3끼 먹고 잠 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치동도 여러분이 사는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도 그냥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네. 좀 대치동에서 사는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다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